2026년에 1인당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은 연간 한 390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는 뭐냐면은 내가 받는 기본소득과 그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을 함께 계산했을 때 어쨌든 순수해가 늘어나면은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은 저희들이 계산으로는 전체 국민의 90% 이상은 어쨌든 세금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받는 기본소득으로 더 혜택을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이 가장 핵심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토지세,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지식세 같은 목적세를 신설해서 2026년 기준으로는 거기서 한 150조 정도를 거둘 수 있고요. 지금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이 역진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많은데 이걸 잘 없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이 비과세 감면을 좀 축소 폐지하면 여기서도 2026년 기준으로 한 100조 원 정도가 마련이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복지를 점차적으로 통폐합하면 여기서 한 50조 정도는 확보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도 과세하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만 주고 말 거면은 과세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지만 이것은 평생소득으로 지원한단 말이죠. 평생소득으로 지원한다면은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 대신에 각자의 능력에 비례해서 좀 부담을 하자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실시를 해서 기본소득을 많이 알리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대 여당이 이제 본 후보가 되고 나서는 뭐 표를 의식해서이겠지만 기본소득을 점점 이제 숨기고 계시죠.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아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놓고 지금 정작 내밀고 있는 기본소득이 너무나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 그마저도 자꾸 감추려고 하는 데서 참 많은 실망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어떤 장점과 취지를 살리려면은 기본소득을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것은 적어도 최저 생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소비의 진작책이라든가 골목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보완책은 될 수 있지만 부의 재분배를 통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기본소득 취지에서는 좀 반쪽짜리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상정 후보께서는 사실 정의당에서 청년 기초 자산제를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사실 심상정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심상정 후보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제 시민 최저소득 이런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 최저소득은 소득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좀 차등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비해서 좀 더 힘든 사람에게 많이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강조하고는 계시는데 이거 지금 문제점은 1인 가구 기준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부터는 아무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2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이고 대체로 여성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원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만 부담해야 한다면 저는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기존의 어떤 선별적인 생계급여의 확장판 정도 아니냐. 단지 돈을 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과감하게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심상정 후보의 최저소득제는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소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도 엊그젠가 복지정책을 좀 발표를 하시면서 생계급여를 어떤 중위소득의 한 35% 수준까지 좀 올린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과연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뭐 큰 차이가 있는가? 저희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기본소득을 앞으로 실시할 뜻이 있다. 장기적으로라도 한다면은 정책 연대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이후에 기본소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정책 연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연정까지는 아닐 거고 앞으로 공동 공약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제가 바라는 수준의 어떤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회 그런 비전을 제시하셨다면은 오히려 제가 그럼 처음부터 출마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한 것이겠죠. 이재명 후보나 저희가 기본소득을 논의한다면 단지 그냥
한다 뭐 혹은 뭐 언젠가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충분한 기본소득이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부를 과감하게 재분배하는 증세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이 아래로부터 공론화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실시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뭐 정책연대든 무엇이든 좀 논의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민중경선은 뭐 저희들이 뭐 제안받은 바도 없고, 그 제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뭐 제가 고민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뭐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기후대선 운동본부나 혹은 기본소득 같은 어젠다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 국민들을 대안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이 싫으니까 뭐 넓게 이제 진보가 이제 어떤 안티 양당으로 모여보자.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의 역사, 정치의 역사에서 이러한 어떤 연대가 크게 국민들한테 대안으로 비춰진 적은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한번 공동의 행보를 모색해 보자고 한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은 논의를 할 거고요. 기후대선 운동본부에도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에 이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열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염색산업 중심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자동차 부품산업 위주로 사람이 많이 전환되었죠. 그 과정에서도 실업이나 소득 상실 등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대구가 자동차 부품산업 중심인데 국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부품업체들로서는 이러한 전환이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을 주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 전체의 문제니까요. 기본소득이 충분히 보장된다면은 저는 이런 산업 전환의 충격을 좀 완충할 수 있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삶을 보호하면서 재교육해서 신산업으로 재배치하는 어떤 국가 정책을 시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주 3일 휴일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후보들이 주 4일제를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노동자들조차도 이것에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것은 근무 일수가 줄면서 소득도 줄어들지 않을까,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기본소득이 보장돼서 소득을 안정시켜줘야 노동시간 단축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동제도를 좀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회에서는 휴일 또는 휴식 시간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을 얼마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 이상은 쉬어야 된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 3일은 쉴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목표로,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줄이려고 하면은 단순하고 명쾌한 토지 보유세, 저희들은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부르는데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종부세는 조세 저항이 많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제도 자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핀셋 규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투기라고 이제 누르면은 그 투기의 바람이 풍선으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죠.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세율을 단순하게 매기고 모든 토지에 일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지가를 하향 평준화 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 방식에서 토지 임대부 공급이라든가 주거 기준을 보다 높이 상향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은 좀 고가 토지,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러면 벌 받아야 되는 대상이냐, 손해만 보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단순 명료한 토지 보유세 제도 하에서는 지금의 종부세의 어떤 최고 세율보다는 오히려 세부담이,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의 세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 한 채, 똘똘한 집 한 채를 꼭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집 그 자체를 사랑해서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 한국처럼 복지제도가
좀 낮은 어떤 수준의 경우에서는 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노후 보장도 되고 내 자녀에게 뭐 hun가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산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면은 자산 그 자체에 집착할 이유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